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그 전 영상의 프리뷰로 이렇게 와인잔에 액체를 담아서 뿌리는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주는 영상을 한번 이걸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와인잔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하는 것까지 우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도 중요하고요. 와인잔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또 나중에 쉐이딩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께감 이런 것들도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와인잔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와인잔은 보통 회전체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 서페이스에 리볼브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이용해서 반쪽 단면을 그려가지고 리볼브를 적용하게 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에 CV 커브 툴, 컨트롤 버텍스라는 걸 이용해서 커브를 생성해주는 CV 커브 툴을 이용해서 우선 커브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뷰나 프론트 뷰, 뭐 보통 회전체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 뷰나 프론트 뷰로 이렇게 가서요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도록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원점 이렇게 약간 굵게 되어 있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투 스냅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려주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드에 맞춰서 그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지우고요. 근데 이제 토글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X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누를 때만 활성화가 되게 되고 떼면 비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점과 끝점만 그리드 스냅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X키를 눌러서 처음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인잔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두께감을 위해서 이렇게 안쪽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아래쪽도 두께감을 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마지막도 X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가장 끝점을 맞춰줘서 엔터키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형태감이 문제가 있거나 원하지 않는 형태감이다라고 하면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나중에 조정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서페이스에 리볼브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우선 이제 아웃풋 형태는 이제 폴리곤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혹시라도 이 리볼브라는 명령어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리곤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폴리곤 오브젝트의 서페이스가 아니라 메쉬의 스무스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뭐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디비전을 좀 높여주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도 우선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오브젝트인데 일단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회전을 하면서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점점 제자리를 찾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요. 우선은 피봇 H를 가운데다가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 바닥면에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D 키를 눌러서 살짝 위로 올려서 이 끝 라인에다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요. 뭐 커브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는데 어떻게 애니메이션 할 거냐면 아까 봤던 영상과 마찬가지로 회전을 하는데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회전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냥 애니메이션을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줄 수 있냐면 가운데 이렇게 피봇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키를 1프레임부터 120프레임까지 Y축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울어진 상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 프레임에서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위치가 올려주고 키를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뭐 하여튼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그럴듯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60프레임에서 보면 길어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낮이에 대한 것들도 지금 여기 있는 이 높낮이도 여기에 닿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줘도 되고요. 1프레임부터 120프레임까지 XYZ 뭐 다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해줘도 되고, 조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이 속성들을 조금 분리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다시 0의 상태로 이제 만들어주고 어떻게 해주냐면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약간 분리를 하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그룹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층 구조상 가장 마지막 라인에 이렇게 리볼브 서페이스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룹 1, 그룹 2, 그룹 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 3 가장 상위 계층은 움직임을 통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레이트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회전 기울어진 상태, 회전한 상태, 로테이트 Y 이렇게 회전하는 걸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로테이트 Y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거는 로테이트 X라는 걸 이용해서 약간 기울어진 상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여기 있는 XYZ 이게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는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치값이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락을 걸어서 제약을 좀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내가 이걸 쓰는 걸 좀 막아주고 싶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락 셀렉티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락에 걸려서요.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회전이나 로테이트 스케일 이런 것들이 다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로테이트 Y라고 하는 거 로테이트 Y만 빼고 로테이트 X만 빼고 나머지를 락을 걸어주면 이 오브젝트 선택해서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 X, Y, Z 다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X축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Y 마찬가지로 로테이트 나머지 빼고 락 셀렉티드 트랜스레이트 빼고 로테이트와 스케일을 락 셀렉티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제약을 걸어서 이 오브젝트는 움직임만 회전은 안 되고요. 얘는 로테이트 Y만 그 다음에 얘는 로테이트 X만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제약을 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락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거 풀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Unlock Selected를 이용해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해주면 되고요. Unlock Select. 그리고 혹시라도 이 락된 것들을 이렇게 숨기고 싶다. 물론 뭐 락 안 된 것들도 숨길 수가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Hide Selected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나머지 것들을 신경을 안 쓰게끔 해줄 수도 있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를 했으니까 나타내기도 확인을 해야겠죠. 나타내는 거는 여기에 속성을 불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unhide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디트 해보게 되면 attribute channel control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채널 컨트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트랜스레이트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여러 개 non-keyable hidde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스케일과 로테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무브를 하게 되면 다시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해주는 게 여기 lock and hide select를 하게 되면 락도 걸리고 숨기기도 해주는 기능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제약을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한번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층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층 구조가 왜 이렇게 상위 계층이 있고 하위 계층이 있고 왜 상위 계층의 트랜스레이트냐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상위 계층의 움직임을 주게 되면 하위 계층의 것들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스레이트에 이렇게 X축으로, 그러니까 Z축으로 요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나머지 Y와 로테이트 요거 모든 것들의 피봇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가장 하위에 있는 오브젝트가 움직였다라고 해도 위에 있는 이 피봇이나 이래 위치는 그대로 남아 있게 돼요. 그러면 얘를 회전했을 때 이렇게 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위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상위로 올려야 됩니다. 트랜스레이트를. 그래서 트랜스레이트를 가장 높이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트 Y 같은 경우도 회전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만약에 X축으로 회전을 했다. 지금 회전이 안 되지만 하여튼 로테이트 X로 회전했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것도 로테이트 X가 돌아간 상태로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로테이트 Y에 X의 아래 걸 보게 되면 이렇게 같이 돌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에 있는 것들이 연결이 안 되게끔 이렇게 계층 구조를 우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것부터 움직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는 여기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Y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렸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프레임에서 120프레임에 두 바퀴 정도, 한 720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360도에 두 배인 720도 돌려주고요. 그러면 이제 두 바퀴의 움직임을 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X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이렇게 살짝 돌려놓게 되면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레이트의 위치 값을 이렇게 조정해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게 되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세 개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따로따로 키를 조정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을 바꾸고 싶다, 회전만 좀 더 많이 해주고 싶다 그러면 로테이트 Y에 여기 있는 720도를 1080도 이렇게 키를 주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세 바퀴 도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기울어지는 게 조금 더 많이 기울어지고 싶다라고 하면 로테이트 X의 값을 이렇게 살짝 돌려놓게 되면, 그리고 트랜스레이트의 위로 끝단을 맞춰 놓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했을 때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 방법입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기울어졌으니까 기울어진 정도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고요. 마이너스 15도 정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값도 살짝 아래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점점 정상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로테이트 X에 1프레임의 키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120프레임의 키값을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키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서서히 돌아오게끔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주 위에 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트랜스레이트를 시작은 여기, 끝나는 부분은 이렇게 좀 내려줘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끔 표현이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돌면서 멈추는 그런 움직임을 줄 수가 있겠죠. 120프레임만큼 200프레임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지 인, 이지 아웃이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이 속도감이
시작 부분, 얘는 계속 돌고 있는 상태의 움직임이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애니메이션의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그래프 에디터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트랜스레이트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Y축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살짝 속도감이 이렇게 느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지인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인데 이건 움직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하게 되면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점점 감속하는 움직임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테이트 Y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이렇게 움직인 상태에서부터 점점점 로테이트 X도 마찬가지로 움직인 상태에서 점점점 감속하는 형태를 하게 되면 시작의 어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 Y인잔의 움직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살짝 돌면서 멈추는 그런 영상으로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에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되고요.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구독하기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